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입니다. 아이 언어 발달 지원으로 고민 중이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로부터 질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부산 가톨릭대학교 이일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부모님들께 아이 언어 발달 지연 때문에 고민이신 부모님들께 교수님께 어떤 부분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반향어에 대한 질문이 사실 많아요. 이제 평소에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으로도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반영어가 뭔지,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혹시 반영어가 관찰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또 반응을 해주는 게 적절한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반영어는 발달장애 아이들의 이상 행동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우리가 반향어이기 때문에 언어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폐 범주성 장애 아이들의 경우에는 반복 행동이나 그 또 상동증적인 행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 특성으로 이 반향어도 함께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폐 범주성 장애 진단 준거에도 이 반향어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 대화 상대방의 바로 이전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봤던 것, 들었던 것들을 단어나 문장으로 반복하기도 하고요.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책에서 읽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향어가 일반 아동들도 굉장히 발달 나타날 수 초기에는 있는 거죠. 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자신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이런 반향어는 일반 아이들은 사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발달장애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가 가도 문장으로 좀 길게 말을 하는 정도의 언어 발달이 이루어져도 반향어는 좀 지속해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 하세요. 걱정하시고, 네. 자, 발달장애 아동이 하는 대부분의 반영어가 상황에 맞지 않고 또 의미 없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반영어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집중하세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반영어를 말했을 때 부모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해주거나 그렇게 하지 마, 또 못하게 강요만 한다면 결국 아이는 말하는 이 역할, 듣는 이 역할조차 익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이로서 반영어를 말했다면 부모님도 당연히 듣는 이로서 역할을 반향어에 해야 반응을 하겠네요.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아이가 반향어를 말한다는 건 어쩌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가 있어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반영어에 꼭 한 번은 대꾸를 해주시길. 자, 그 다음에 아이가 반영어를 할 게 뻔한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 줄까? 대부분의 이제 자폐 아이들은 물 줄까? 이걸 반복해요. 네. 자기가 물이 먹고 싶어도 물 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화자 청자 역할 개념을 또 잘 못 익히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자, 이럴 때 부모님들께서는 물 줄까? 보다는 물 마셔. 이제 이렇게 해주시죠. 그럼 아이가 그대로 물 마셔. 예, 요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질문하시고 또 대화를 이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반영어를 하는 게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죠? 아이가 청자로서의 역할까지 익힐 수 있도록 그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이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또 그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아이가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한다. 분명히 이건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이 질문들은 무시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계속
몇 번까지 내가 똑같이 말을 해줘야 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가 알고 있으면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자폐가 아닌데. 네, 말을 한다. 이제 일반 아이들에게서도 흔히 있고, 도대체 저 질문을 언제까지 내가 네. 그대로 똑같은 걸 답해줘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쩌면 적어도 아이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에게 질문을 한 이유가 네. 꼭 그 대답뿐만이 아니고 어쩌면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그것과 관련된 다른 질문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자세한 지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좀 더 부모님한테 더 많은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자,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가장 먼저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상호작용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보는 거, 가장 처음 듣는 거, 가장 처음 접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자, 같은 대답만 하시기보다는 조금 방향을 달리 해서 반응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이거보다는 그게 재밌니? 그럼 엄마하고 이거 더 해볼까? 그런데 엄마가 네가 궁금한 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답해 줄게. 라는 정도로 아이의 어떤 관심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다른 데로 돌려보려는 시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의 그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아이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의사소통하는 그 기회로 네. 삼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의사소통 기능은 있는데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는 이 엄마는 어떻게 반응을 해주어야 하냐 이런 질문들도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네.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어휘력도 있고 문법적으로 좀 잘 만들어진 문장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주제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또 엄마가 묻는 그 질문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엄마가 혹시 답을 알고 계신 건 아닌지. 엄마가 정한 어떤 주제로 아이가 답을 해야만 한다라고 엄마가 정해놓은 전제가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많은 상상 속의 주제들을 말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엄마한테 전달이 되진 않더라도 혼잣말처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니 보다는 그다음에 지금 그 말은 주제에서 벗어났는데 보다는 아이의 주제의 변화 혹은 전환을 좀 따라가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왜 얘가 이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 주시고 또 그 아이의 주제를 따라가 보시는 것.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는 지금 그 주제를 말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왜 그 주제를 말하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시는 것.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라도 유치원이나 학교 상황에서 이제 집중력의 문제까지 이어진다면 좀 다른 문제겠지만 이제 일상에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아이에게 집중해 주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집중력이 좀 부족한 친구일 경우에는 아이가 주제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면 원래의 주제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일까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렇게 집중력에 문제가 있고 부주의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걸 뭔가 진단으로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주의나 집중력 제한이 몇 개월씩 이어져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장기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질문들이 많기도 하고 실제로 예전에 부모님께 아이 언어 발달 자극을 적절히 이제 주시라 이렇게 상담을 드렸을 때 나중에 어머니께서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해보니까 어, 나도 말수가 너무 적고 남편도 말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의 언어 발달 촉진을 위해 말하는 인형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계셨어요. 어, 이런 말하는 인형.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펜을 그 책에다가 갖다 대면 펜이 그 책을 대신해서 읽어주는 이런 뭐 어떤 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이의 언어 자극을 주기 위해서 키즈 프로그램, 이제 TV에 그런 채널을 구입해서 또 아이한테 보여주시는 이런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아이 언어 발달 지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 어떤가요, 교수님? 네,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요즘 가정에서도 AI 가전기기도 굉장히 많아서 네. 그냥 AI 챗봇만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에서도 뭐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만 부르면 예. 오늘 아침에도 불렀습니다. 네, 날씨 맞아요. 알려줘. 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AI 챗봇과 상호작용하는 경우는 아직 지금 세대는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아니고 성인이고 이미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성인들이고 청년들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막 그 언어 발달을 이뤄내야 하는 영유아 아이들이라면 더군다나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특정 장난감이나 기기들을 대상으로 아이가 상호작용하는 상황은 이제 가능한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그 기기들 말고도 우리가 디지털 기기로 영상을 보여주시고 유튜브를 보여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영상을 보게 하셔도 되고 또 스마트폰으로 뭐 아이들이 이제 잠깐씩 뭐 이제 애니메이션을 볼 수 키즈 있어요. 프로그램 네. 이런 거. 그렇지만 반드시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같이 보시면서 영상의 내용을 아이와 주고받고 대화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느 순간 이렇게 클릭하다가 전혀 엉뚱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의 영상을 그대로 아이 혼자만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부모님이 말수가 좀 적어서 그래서 네. 소리나는 그런 인형이 아이와 상호작용하도록 이제 또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지만 그 기기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의 의도에 맞게 상호작용해주지 않아요. 그죠. 단순히 소리가 나는 대상일 뿐이고 아직까지 아무리 발달된 AI 챗봇이라고 해도 1살, 2살 아기의 의도를 파악해서 상호작용해 줄 수 있는 챗봇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어요. 네. 인간을 아직까지 넘어서진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조금 말수가 부족한 부모님들이라면 아이가 일반적인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때까지는 그 부모님의 조금 내향성을 조금은 더 바꾸시는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랑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상호작용하고 대화하시도록 권하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영상에 아이를 노출시킬 때는 반드시 옆에 지켜보시고 또 함께 보시면서 대화로 이끌어 주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네. 부모님이 좀 더 부지런해야겠어요. 조금 더 말 많이 하고 아이를 혼자 TV나 이런 미디어 앞에 두지 마시고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말을 걸어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거기에 빨리 이제 반응해주거나 이런 역할들이 너무 네,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 지연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이었습니다.